안녕하세요.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대표 신용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대한 좀 증시 업데이트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도 조금 바빠지는 덕분에 저희가 자주 업데이트를 못하고 그 부분에 좀 송구한 마음을 좀 표출하면서 저희가 조만간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좀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저희가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 나눠서 일단 현재 좀 중국과 호주와 좀 경제적인 그런 임밸런스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조금 많이 핫해지고 있는 그리고 좀 토픽화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항상 많이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 시원히 저희가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로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호주하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그런 좀 서로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중국이 최근 호주의 석탄에 대한 수입을 규제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특히 또 한국의 이제 요소수 부족 문제도 이 석탄에 대한 공급에 대한 차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벌어진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회복을 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증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크게 리스크로 남아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중국에 대한 더멀 파워, 그래서 석탄 발전으로 인한 파워에 대한 소비량을 함께 나타낸 블룸버그에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사실은 지금 2021년도 와서 오히려 최근에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훨씬 더 예전보다 높아졌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여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른 그런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많은 투자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발표된 사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쪽에 최근에 중국에서 약 거의 350빌리언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한 300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앞으로 아주 빠르게 20년간 이 핵발전 연료 시설을 증시를 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석탄으로 이뤄진 발전량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일어난 발전량이다 보니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상승할 그런 에너지 디만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이런 공급망 차질을 차후에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재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 예측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도에서 지금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에너지 컨섬션량이, 에너지 소비량이 약 49% 정도 증가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생활을 하면서 핸드폰도 그렇고 랩톱도 그렇고 특히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라는 그런 신규 테마가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의 볼kswagen이나 벤츠나 BMW 같은 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모든 생산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공표한 바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희 소비자로서 봤었을 때 필요한 전기량이 매년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특히 현재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각국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찾아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저희가 유의해야 될 투자 시장의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함께 보신 차트와 같이 그 석탄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아주 월등하게 다른 기름이나 특히 LNG에 비해서도 확실히 높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선진국들은 현재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 아주 많은 포커스를 기울이고 있고 그만큼 더 상응하는 투자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면 최근에 LNG 가스도 생각보다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높아요. 특히 이 기름이나 석탄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하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 솔라팜,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발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확 월등하게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장기적인 10년, 20년 테마로 살펴보았을 때 사실은 이 오일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석탄에 관련된 에너지 생산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경제학자분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진행적으로 점차 진행적으로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량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짧게 살펴보았을 때 차트에서 볼 수 있을지 현재 원자력 발전이 가장 월등하게 저탄소 배출과 고효율 에너지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발전량으로 크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보시면 이래서 저희가 확실히 누가 위너인지 누가 루저인지 살펴볼 수가 있죠. 위너들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발전 그리고 솔라 태양광 풍력 발전 그리고 하이드로라 그래서 수력 발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많고 특히 남미 쪽에서는 그런 수력 발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현재도. 그리고 또한 이 바이오매스라 그래서 사탕수수나 아니면 혹은 옥수수 같은 아니면 그 외에 있는 다른 웨이스트 에너지라든지 쓰레기 리사이클 재활용 품목을 이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현재 사모펀드나 아니면 증시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런 클린 에너지 쪽으로 많은 투자세가 몰리고 있고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면 장기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몰리는 그런 방향들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실제 중국에서는 정전 사태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사실은 화력 발전으로 사용되는 그런 석탄의 사용량이 너무 증가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류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그런 로지스틱 플래닝 때문에 각 나라가 필요한 석탄이나 원료들을 쉽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급망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비즈니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증시시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관련된 테마를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오일 컴퍼니나 뭐 석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최근에 뭐 석탄 가격도 거의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빠른 상승폭을 보여줬었고 이게 평소 같지 않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장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중점적인 그런 포커스를 받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짧게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으로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NFT에 대한 좀 토픽을 좀 다룰까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블록체인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 투자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그런 품목 자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성장했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더 이상은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서 자산 투자가로서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로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좀 유의를 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슬라이드 함께 살펴보시면 JP 모건이나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또 창업자이기도 한 핀텍 회사 스퀘어라는 회사도 있죠. 최근에 호주에 있는 아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하기도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미국의 핀텍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펀드 구매로 가장 큰 금액을 운용하는 펀드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의 의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게 된 자산이므로 저희가 봤었을 때도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성장 자산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을 사야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 채권을 사야지 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연기금 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피모건 같은 그런 대기업도 이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지도를 그리고 인정도를 공표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었음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그런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슬라이드에서는 연기금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전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1%를 이런 디지털 자산에 배정했을 때 특히 비트코인만 이거는 가정해서 보여진 차트인데요. 1%와 5%까지 저희가 알로케이션을 해왔을 때 배정을 해왔을 때 과연 얼만큼 더 다른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를 살펴본 차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플랫하게 보이는 차트 자체가 호주 증시에만 투자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1% 정도의 자산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저희가 알로케이트를 했었을 때 가장 저희한테 최악의 케이스는 1%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에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하고 1% 정도의 전체 자산을 알로케이트를 해둔 거. 근데 지난 뭐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이런 디지털 자산들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이 차트 자체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앞으로 5년, 10년에 대한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통한 이 사회의 발전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이런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자산 배정을 이런 암호화폐 아니면 디지털 자산에 생각을 조금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차트여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이 연기금 투자자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자산 분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원래 성장 자산인 주식이 내릴 때는 안전 자산인 채권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 분배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듯이 저희가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때는 사실은 증시가 내릴 때 채권 가치가 올라지면서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연방은행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이 정책적인 많은 개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채권이 내리면 주식이 내리고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오르고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지난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가 똑같은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은 연금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되게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도 이 펀드 매니저와 딜링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는 그리고 또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테마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NC소프트의 이 택진이 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사에 한 분을 좀 발췌한 자료인데요. 아날리스트들끼리 사실은 분기별로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토론을 되게 액티브하게 나눕니다. 최근 불과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아날리스트 콜에 있어서 이 NC소프트에서 발표한 바가 향후 NC소프트는 블록체인과 게임을 결합한 메타버스를 결합한 NFT 포커스의 개발을 실시하겠다라고 한 센텐스를 얘기했을 뿐인데 주가가 하루 만에 30%가 올랐던 그런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e스포츠 테마 그러니까 게이밍 회사들과 퍼블리셔들이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을 어떻게 메타버스 안에 편입을 시키며 그 메타버스 안에서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들이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모델 적용이 될까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 장기적인 투자 테마로 e스포츠 섹터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NFT라는 이 NFT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권고를 드리죠. 저도 사실은 100% 이해가 되진 않았으나 무형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판권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재화를 벌어서 아이템을 벌고 그 아이템이 실제 디지털 자산과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플레이 투 원 모델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게 이 사모펀드와 벤처펀드 투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레이 투 원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는 뭐 5년, 10년 이상을 보고 미래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항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게이밍 회사들이 과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PC 게임, 모바일 게임을 탈피를 해서 플레이 투 원 모델로 그리고 메타버스 모델로 편입이 될 수 있는가는 당분간 되게 지켜봐야 될 재밌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이런 암호화폐나 아니면 주식조차도 쉽게 요즘에는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에 도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차익을 벌어야지라는 마인드셋보다는 5년, 10년 이상을 보고 나는 여기다 저축해서 투자해야지, 내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면서 이자를 갚아나는 것처럼 보유를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지 라는 마인드셋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바로 워런 버핏이 절대 한 말이 아닌 존버만이 살 길이다. 네, 소위 말해서 존버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워런 버핏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재미있게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고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더 높아질수록, 등락폭이 높아질수록 심리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하여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지금과 같이 높은 장에서 리서치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투자를 실행하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재테크의 목적으로 목돈을 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저축해 나간다는 마인드셋을 가진다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